안녕하십니까. 크로노사이트 주간운세보 운영하고 있는 말크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크로노사이트에 관련된 얘기기는 한데 주간운세보는 아니고 가끔 제가 그 먼데인 점성술, 국가나 역사를 다루는 이제 점성술인데요. 그런 점성학적 예측에 대해서 그냥 짚고 넘어가면서 상세하게 어쨌든 풀이하는 이제 그런 자리를 좀 갖고 싶어가지고 영상을 제작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얘기할 거는 그 다음 지금 점점 마지막 그 변론이 끝났죠.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인 그 윤석열의 탄핵 소추안이 말하자면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마지막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언제가 될지는 잘 모르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예측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 작년 12월 21일에 제가 이거를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윤석열 탄핵소추안 헌재심판 선고 일자라고 해서 이제 올렸었는데, 어쨌든 벌써 이제 2달 전이죠. 2달도 더 전인데, 작년 12월에 예측하기로는 올해 2025년 한 3월 11일부터 이제 17일 사이에 탄핵 소추안의 심판, 그러니까 인용하면 대통령 파면이고, 그리고 불인용하면 대통령직 복귀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선고가,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이때쯤에 3월 11일에서 17일 사이 한 일주일 사이에 공표될 가능성이 높다고 이제 예측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14일 금요일 정오 전후가 이제 유력하다고 저는 판단을 했는데요. 근거가 뭐냐 하면은, 일단 2025년 3월 14일 저 주간운세보에서도 그 언급을 했었지만 3월 14일에 천여공 23도 56분 그래서 이제 개기월식이 성립을 합니다. 근데 이 도수가 그 대통령 윤석열 출생천공도의 태양 도수랑 2도 조금 넘는 유효 사각을 맺고 있어요. 그러니까 연결이 된다는 거죠. 그 대통령 지금 윤석열의 그 생시 정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논란이 많습니다. 저도 이제 그 완벽하게 확신을 가진 정보는 없는데, 그래가지고 이게 뭐 그 미시 근처다, 아니면 뭐 아침이다, 아예 밤이다, 이제 이런 썰들이 있는데, 해시설이 있고 진시설이 있고 아마 미시설이 있고 이제 그럴 거예요. 근데 이거를 확인을 하려면 점성학적인 생시 보정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이거는 되게 사적인 내용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외견상 정치인이나 경제인을 전혀 모르는 외부인의 시선에서 그 사람들의 이력만 가지고 판단하기는 좀 어렵고요. 되게 사적인 어떤 것들 있죠. 연애라든가 결혼이라든가, 뭐 아버지가 되게 크게 아팠다든가, 본인이 상해를 크게 입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정말 뭐 입원해가지고 죽을 뻔한 게 아니면 어떤 공적인 이력에는 잘 안 나오니까요. 그래서 그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은 마지막까지도 되게 심혈을 기울인다고 해도 확신을 가지기가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저는 별로 그 이분에 대해서는 제 심혈을 기울일 정도로 그렇게까지 관심은 없기 때문에 그냥, 다만 그 한 가지는 있어요. 그 윤석열 대통령이랑 개인적으로 그 친분이 있는 분한테 확인받은 정보로는 60년 12월 18일 양력으로 12월 18일은 확실하다. 거기까지는 압니다. 근데 이제 12월 18일이라는 가정을 두고 오차 범위를 두면 어찌됐든 태양이 이제 임마궁 26도 전후, 그러니까 25도 후반이거나 26도 중반까지 이제 그 정도 대역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천여궁 23도 56분에서 개기월식이 성립을 하면 이게 지금 대통령의 출생 천궁도에서는 태양의 도수랑 유효 사각을 맺는다는 것은 뭐 점성학적으로는 팩트인 거죠. 그래서 뭐
1월식, 특히 이제 개기식이나 금환일식 같은 경우는 사회 지도층 인사의 급작스러운 퇴임이나 교체, 그러니까 자리가 비면서 거기를 다른 사람이 채우게 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물론 그래가지고 1월식이 벌어질 때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갈리는 건 아니죠. 거기에 이제 해당되는 사람들만 그런 어떤 이벤트를 겪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출생천공도의 태양이 해당 1월식 도수랑 유효각을 맺는다면 영향을 받을 확률이 높다고 이제 판단을 하죠. 그래서 많은 경우 추적 조사를 해보니까 하야나 탄핵이나 정권 교체 등의 이제 사건으로 나타난 경우가 많더라라는 어떤 지금 연구 결과가 계속 이제 쌓이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확률론이죠. 확률적으로 윤석열 대통령도 이번 개기월식에 영향을 좀 받겠구나. 근데 하필이면 이게 그냥 정상적으로 이제 정무를 수행하다가 이제 일어난 그런 일이 아니고 하필이면 또 탄핵 심판 중이잖아요. 근데 탄핵 심판 중인데 탄핵 심판 후에 판결이 충분히 날 수 있는 기간에 개기월식이 성립을 하는데 그 개기월식 도수가 대통령의 네이탈 그 차트의 태양이랑 유효사각을 맺는다는 거는 나름대로 상당히 심상치 않은 구조인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일식도 아닌 월식의 탄핵이 인용이 된다면 그건 뭐 제가 쓴 그대로 보면 그건 그것대로 국가 차원의 탄식거리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게 왜냐하면은 일식은 진짜 지도자를 날리고 월식은 약간 그 지도자의 참모나 지도자의 배우자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얘기해서 월식의 탄핵이 된다는 거는 지금 그 영부인인 김건희 영향력이 그만큼 강했다는 거죠. 이번 이 모든 어떤 진행 과정에서. 그래가지고 실제 의사 결정권이 온전히 대통령한테 있지 않았을 거라는 어떤 점성학적인 반증이기도 합니다. 일식에, 뭐 탄핵을 당하거나 하야를 해도 일식에 하면 뭐 그럴 수 있지 보는데 월식에 남성 대통령이 월식에 탄핵된다는 거는 아무래도 좀 그래요. 자, 그리고 탄핵의 지금 가장 큰 이유가 위법 소지가 아주 큰 계엄령 선포와 해제가 있었다. 이게 근데 말하자면 지금 대통령이 탄핵 소추를 당하게 된 결정적인 어떤 행위가 요거잖아요. 계엄령을 뜬금없이 선포했는데 이게 위법 소지가 상당히 크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2024년 12월 3일 밤부터 4일 새벽 사이에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때 이 12월 3일에서 4일 새벽 사이의 트랜짓에서 가장 유효했던 거는 그 인마공 13도의 태양이랑 쌍호군 13도의 토성이 파틸 범위 내에서 접근 사각을 맺고 있었다는 거죠. 보면 요때거든요. 자, 그래서 요때 이 지금 상황에서 가장 유효한 그 점성학적 천체 구조가 뭐냐라고 한다면 요걸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수 11도 12도의 태양이랑 그 쌍어궁 12도에 있는 토성 얘네들이 사각, 접근 사각을 맺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가장 유의미하거든요. 물론 크게 보면 그 며칠 후에 있는 화성 역행정지가 말하자면 그 임팩트 상으로는 좀 더 크긴 한데 지금 우리는 그 완전한 인과관계 임팩트를 보는 게 아니고 주기성을 보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이런 일이 그러니까 태양 토성 사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 탄핵 정국의 원인이 되는 사건이 태양 토성 파틀 접근 사각이다. 자, 그러면 여기에 관련된 사건 뒤이은 관련된 사건은 언제 벌어지냐? 태양 토성 대구조의 다음 주기에 해당하는 거. 그게 언제예요? 3월 12일 쌍호궁 22도 초반에서 이루어진 태양 토성 회합입니다. 여기에서 토성은 뭐 제일 느린 행성이니까 정직하게 3개월 이동을 해서 지금 태양이 조금 더 이동을 해서 얘네 둘이 정확하게 회합을 맺는 것이 3월 한 13일, 12일 그때쯤입니다. 22도에서 쌍호궁 22도에서
태양하고 토성이 회합을 이루죠. 그래서 먼데인 이벤트라는 건 보통 이제 이 대구조의 주기에 따라 가지고 주요 분기점이 형성이 돼요. 이것도 나름대로 팩트입니다. 먼데인 점성술을 계속 하다 보면 이런 주기성이 가장 시기 예측에서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거든요. 그리고 또 조금 전에 봤듯이 그 대통령의 출생 천궁도에서 생시가 하루 정도 부정확하다고 해도 태양하고 달 모두 높은 확률로 이 도수랑 사도인의 유효사각을 맺을 것이다 라는 거죠. 이게 22도인데 잘 보면 태양하고도 이 22도가 한 4도 정도 오차로 이제 사각을 맺고요. 이 달 같은 경우도 이게 만약 이때가 아니고 미시설로 보면 이때거든요. 이때인데 얼마나 달라지겠어요. 달의 위치 정도나 이제 달라지지. 생성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미시설로 보면 지금 네이탈의 달이랑 3월에 벌어지는 태양 토성 회합 그 도수랑 정확하게 사각을 맺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걸로 이런 거를 생시 보정할 수는 없어요. 그거는 2차도 아니고 3차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쓸 수는 없고, 다만 시간이 이제 미시로 넘어가면 갈수록,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태양뿐만이 아니고 달까지도 영향을 받더라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번 3월 중순에 탄핵소추의 판결이 날 가능성이 높은데, 어떤 이유 때문에 좀 더 늦춰진다면 다음에 언제 날 것인가 라고 하면 하지 하루 후인 2025년 6월 23일, 이때가 이제 활동궁 1도, 그러니까 말하자면 거해궁 1도에서 태양하고 토성이, 그러니까 거해궁 1도의 태양이 백양궁 1도의 토성이랑 사각을 맺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번에 안 되면 이때쯤을 다음 후보로 고려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 생각으로는 3월 중순에 어쨌든 파면이 되든 복귀를 하든 이때 그 재판이 끝날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자, 그리고 또 3월 15일에 트랜짓 수성이 백양궁 9도에서 정지를 해요. 이때거든요. 예, 수성이 역행 정지를 합니다. 이게 딱 이제 그 백양궁 9도인데, 이때가 이제 그 대통령의 출생 천궁도에서 마갈궁 10도의 목성과 파틸 범위에 비슷한 근사한 유효사각을 맺는다. 여기거든요, 여기. 자, 목성이 마갈궁 10도 후반 정도에 있기 때문에 한 2도 정도, 길어봐야 2도 정도 오차의 사각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목성이라는 게 출생천궁도에서 법적인 어떤 그런 것을 관여하기 때문에, 그리고 수성정지, 트랜짓상의 수성정지라는 건 어떤 중요한 사건이 알려진다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딱히,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지금 대통령의 법적인 문제가 먼데인 측면에서 관련된 사건이 널리 알려진다. 어떤 이런 식으로 해석이 가능하고, 따라서 아무래도 3월 중순에 판결이 날 확률이 높다라고 제가 이제 판단을 했었던 거죠. 그리고 비슷한 게 3월 12일에 당시 느리게 순행하는 수성이가 역행 중인 금성이 백양궁 8도에서 교차 회합을 또 맺기도 합니다. 이때거든요. 이때도 8도 한 47분 정도에서 수성하고 금성이 회합을 맺는데, 요것도 어느 정도 그러니까 금성이 지금 역행 중이기 때문에 갑자기 예상치 못한 소식이 전해져 온다라는 그런 식으로 이제 보통 이제 먼데인에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요 도수도 지금 대통령 출생천궁도의 목성이랑 유효각을 맺고 있죠. 자, 어쨌든 요런 어떤 근거 몇 가지 이제 제가 근거들을 말씀드렸죠. 그런 거를 종합을 했을 때 아마도 2025년 3월 11일에서 17일 사이에
그리고 핵심 천체 구조가 성립한 게 3월 12일에서 14일 그 3일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3월 12일, 13일, 14일 요 3일간 어쨌든 헌법재판소의 탄핵 소추안이 심판 선고일로 결정될 확률이 높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14일 그 2, 3일 중에서도 14일 전후 왜냐하면 이때가 계기월식이 성립하는 바로 그 즈음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이때 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뭐 인용이나 불인용이냐라고 했을 때는 아무래도 인용될 확률이 높죠. 왜냐하면 법적으로 절차적으로는 약간 좀 급하게 진행된 것은 맞기는 하지만 그래도 실질적인 측면을 보면 위정자가 할 만한 그런 일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탄핵 소추를 당할 만한 그런 사유는 충분히 된다고 이제 다들 이제 판단한 것 같고요. 다만 수많은 특히 이제 그 여당 쪽에 있는 그 직업 정치인들이 반발을 하고 뭐 탄핵을 반대한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제 생각에는 뭐 완전 진심으로 반대하는 건 아니고 왜냐하면 이게 불인용이 나가지고 대통령직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복귀를 한다고 그래도 이미 그때부터는 식물 대통령이기 때문에 여권에서 뭘 제대로 끌고 가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바로 측근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뭐 어떻게 해볼 거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근데 대부분의 여권에 있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우파 정치인들은 이게 그 이후부터 복귀한다고 그래도 나라가 제대로 굴러가겠느냐 당연히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핵에 반대하는 이유는 본인들을 뽑아줄 어떤 유권자 층이 그거를 싫어하기 때문에 약간 좀 면피 같은 거죠. 야, 나는 분명히 반대했다. 그래서 대통령이 어떻게 되든 간에 결국에는 그 다음 말하자면 자신의 이제 정치 인생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국회의원이나 뭐 어쨌든 뭐 대통령을 노리는 분들도 있겠죠. 그래서 거기에 도전을 해 보려면 당연히 지금 자신의 지지자들의 지지를 잃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일종의 나는 편은 분명히 들었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제 많은 경우는 아마 그런 식으로 탄핵에 반발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사실 좋은 거는 뭐 제일 좋은 거는 그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이 되고 이제 그 자리를 다른 뭔가 좀 무게감 있는 우파 정치인들이 뒤를 이어서 이제 대통령에 도전을 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제 낫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정치인들 얘기를 너무 그렇게 고지고대로 믿지 마시고 감정적으로 좀 평안한 상태로 따져가면서 듣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맨 아래에 계엄 선포에 대한 아이디어 얘기가 있어요. 2024년 4월에 관련자들 사이에서 진지하게 거론되기 시작했을 것이고 2024년 8월에 조건 부르고 결행 여부가 결정이 이미 났을 것이고 2024년 10월부터 실무 단계 계획이 구체적으로 정립되기 시작했을 것이다. 요거는 그때 있는 다른 천체 구조들하고 이제 관련이 깊습니다. 4월에도 일식이 있었고 8월에는 첫 번째 목성 토성 사각이 있었고요. 2024년 10월에는 또 그 일식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무게 있는 천체 구조 때 보통 중요한 사건들, 국가를 뒤집는 종류의 사건들의 어떤 분기점이 형성되기 때문에 이렇게 예측을 한 거고요. 근데 이제 이 명제가 검증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대통령이 파면이 되고 거기에 대한 어떤 상세한 수사가 그러니까 예전에 무슨 일을 했었느냐라는 수사가 지금은 안 되죠. 아직은 대통령이니까. 그래서 그게 시작이 되어야 아마 이 명제를 검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그러려면 일단 3월 중순까지 지켜봐야겠죠. 물론 저는 뭐 모든 예측이 그렇지만 이게 무조건 100% 막 이런 건 없어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미래 예측에서는. 미래 예측에서는 언제나 반은 맞고 반은 틀리는 거예요. 단 이런 점성술 같은 예측의 툴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거를 50%가 아니고 70%, 80%까지 이제 끌어올리는 게 본인의 얻는 경쟁력 같은 건데 그런 거를 봤을 때 제 생각에는 3월 중순이 유력하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포스팅을 작년 12월 말에
게시를 했던 거고요. 뭐 틀리면 뭐 다시 절치부심해서 제 실력을 갈고 닦아야겠죠.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한국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점성학적으로 바라봤을 때 이런 생각도 있다라는 그런 차원으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